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어가지고 가장 좌우 대립이 심각한 막장으로 치닫는 때가 아마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양측이 이제 큰 중추 세력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은 이제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고, 좌파를 대표하는 정당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파하면 국민의힘, 좌파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시겠지만, 조금 더 진성 우파이신 분들은 국민의힘이 좌경화되었다는 생각도 들어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진성 좌파들 입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겉포장만 진보의 탈을 쓰고 있을 뿐 실상 보수정당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게 신기하지요. 아닌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공고화, 국방과 안보의 강화 같은 슬로건을 우파인 국민의힘에서 내걸고 있다면 당연하다고 여기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슬로건도 똑같거든요. 그 표만 보면 똑같아요, 두 당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국방과 안보는 국민의힘의 전유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에도 똑같이 반영된 사안입니다. 게다가 포퓰리즘이니 뭐 사회주의 좌파정책이니 하는 재난지원금이나 뭐 복지정책들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이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사실 총선 때 양당 후보의 공약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런 요상한 구도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 중 하나가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은 오직 좌파 정당에서만 발의한다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명실상부한 정통 우파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추진 과제에 차별금지법의 시행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UN 인권이사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걸 권고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이 그걸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우파에 속하는 바른미래당, 또한 지금의 국민의힘, 이쪽도 이름만 바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오히려 UN 인권이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물리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국회 180석을 쥐고도 끝내 그 정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심지어 민주당의 국회의장, 부의장이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격려하기도 했고, 광주, 호남 성도들이 동성애 반대 시위를 열 때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지지를 했으니까 흔히 생각하는 좌파 우파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정의당이 갈라선 결정적 계기도 정의당이 힘쓰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전혀 동의해주지 않아서였고, 오히려 윤석열의 대선 캠프에서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는 녹색당의 신지혜를 영입하고, 이후에 한동훈이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주도하던 이상민 의원을 국힘으로 데려오는 등 참으로 기가 막힌 반전도 벌어졌단 말이죠. 좌파인 민주당이 우파처럼 행세하고 우파인 국힘이 좌파 같은 면을 보이는 이런 상황, 생각할수록 기묘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집권 후에도 민주당에서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를 내면서 민첩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쯤 되면 좌파 우파 각 일당들이 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도 신기하지 않아요? 애초에 좌파 우파라는 개념으로 이 두 당이 갈라진 게 맞기나 한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본 게시탐정은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양당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가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부가 이승만 대통령이시지만, 이승만 정권 때의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당의 후신을 자처하는 정당도 없는 완벽한 패족이에요. 드라마 야인시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승만, 이기붕의 자유당과 대치하는 야당이 1955년에 창설된 신익희, 조병옥의 민주당이에요. 자유당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신 후에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가지고 1960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죠.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제였던 민주당 정권은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집권해가지고 장면 내각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제 1년 만인가? 5.16 군사혁명으로 무너지면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권이 열렸습니다. 군사혁명 이후에 이제 많은 정당들과 정치단체들이 해산되면서 그 민주당도 같이 해산됐는데, 1967년에 신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재건됐어요. 아시다시피 신민당을 이끌던 투탑이 YS와 DJ, 김영삼과 김대중. 이 두 분은 군사정권 내내 야당으로서 활약을 했었죠. 그러다가 1979년에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이듬해 1980년에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다시 신민당이 해산되고 정치 규제가 풀린 후에 1985년에 다시 신한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재건됐습니다. 오공화국이란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당시의 야당은요, 사실상 여당의 1중대, 2중대인 관제야당, 구색정당이라고 합니다. 일당 독재를 하기가 못하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만든 괴뢰정당들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선명야당은 오직 신한민주당뿐이었습니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 때의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이제 박 대통령 서거 이후에 4분 5열 돼가지고 전두환 때 새로 창당된 민주정의당 그리고 민정당에 흡수돼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유일한 야당으로 활약을 펼치던 신한민주당은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세를 모으고자 빅텐트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계파와 이념을 가진 세력들을 모아들였지만 그러다가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는 바람에 1987년 4월에 김영삼이 이끄는 상도동계, 김대중이 이끄는 동교동계가 탈당해가지고 통일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따로 차려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YS랑 DJ가 둘이 같이 그냥 그 당을 탈당한 거예요. 탈당해가지고 다른 당을 새로 차린 겁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0월에 통일민주당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김대중의 동교동계가 또 탈당해서 평화민주당을 만들면서 또 갈라져 버렸는데, 문제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자 했다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을 그렇게 양대 산맥이 쪼개져 버렸으니까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패하여서 군사정권의 명맥이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때 당선된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세 분이 후보로 나왔거든요. 이 두 분이 그때 YS랑 DJ가 이제 단일화 했으면은 아마 노태우 대통령이 못 됐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제대로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틀어졌고 오랜 동지였던 두 계파는 손절해버렸고 이후 두 번 다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오랜 야당 생활에 지쳐가지고 제도권으로 새 출발하려는 생각이었는지 아예 1990년에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그리고 예전 민주공화당 계열 일부가 만든 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에 합의해가지고 민주자유당, 줄여서 민자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됐어요. 다시 야당으로 남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어쩌면 유일한 야당이죠. 3당 합당에 반대하여 탈당한 통일민주당 인사들이 결성한 그 이름이 또 민주당이에요. 그게 그 민주당이랑 1991년에 합당을 했고 새로운 당명을 처음에는 민주당이라고 했다가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개칭합니다. 이후에 새정치국민회의는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으로 바뀌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잠시 갈라졌다가 2008년에 통합민주당으로 합쳤고 2014년에는 그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 합쳐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가 2015년에 마침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을 걸게 됐어요. 앞전에 3당 합당으로 이제 집권 여당에 합류한 김영삼의 민자당은 1995년에 신한국당으로 개칭했고 97년에 한나라당으로 바꿨는데 이때 이제 예전 통일민주당 탈당파 인사들이 만든 그 민주당 출신들이 많이 합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이어가던 이들은 2012년에 새누리당으로 개칭했고 탄핵 사태를 거친 후 2017년에 자유한국당으로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 총선을 치르고 그해 9월에 현재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반으로 쪼개놓은 좌우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나 좌파 우파로 갈라져 서로 싸우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같은 당에서 출발한 후신들이에요. 자유당 정권 때 야당으로 있었던 민주당,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야당으로 있었던 신민당, 전두환 정권 때 야당으로 있었던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당의 공통조상입니다. 반계도 아니에요. 직계입니다. 직계. 예? 결국 두 당은 같은 아버지 슬하의 한 핏줄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당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갔던 동지였던 사람들이 내부 갈등과 계파 분쟁으로 인해 쪼개졌고 오늘에 와서는 좌파 우파를 대표하는 쌍벽이 돼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죠. 굉장히 의외인 거는요.
이승만 정권과 맞섰던 조병옥, 신익희 선생 이런 분들이 좌파가 아닙니다. 예? 박정희 정권과 싸웠던 김영삼, 김대중의 신민당도 명백히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정파였어요. 애시당초에 우리나라 정당사는 이쪽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보수 우파 정당으로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3당 합당으로 김영삼계가 집권 여당에 합류하고 김대중계는 야당으로 남긴 했지만 계파 간의 친분과 실익에 따라 이래저래 합류했을 뿐이지 이 당이 우파고 저 당이 좌파여서 갈린 게 아니라고. 이 당이 애국 세력이고 저 당이 친북 친중이라서 갈린 게 아니라는 거죠. 명백한 역사적 팩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955년 조병옥 선생과 신익희 선생이 만들었던 그 민주당, 한마디로 보수 우파 정당의 맥을 이은 후손들이지 상반된 기조를 지닌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사상과 이념으로만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에 빅텐트적인 요소로 다양한 이념과 계파를 받아들인 것뿐 이곳이나 저곳이나 목표는 결국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뼈대 있고 역사성을 지닌 정당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나라가 우파 정권 들어섰다 해가지고 나라가 막 그렇게 뭐 극우로 치닫고 뭐 썩어가고 독재가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좌파 정권 들어섰다 해가지고 공산화되고 사회주의 되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정권 교체가 돼도 국가 체제가 크게 변하지 않은 채로 거기서 거기로 그냥 이어진 거죠. 이러니까 뭐 김대중이 당선되고 노무현이 당선되면 뭐 우리나라가 공산화해야 된다, 북한한테 먹힌다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왜? 그 두 당이 이쪽 당이나 전부 같은 당 후손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좌파 정권의 사회주의란 것도 우스운 노릇인 게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인 사회민주주의는요,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의 모순과 단점을 사회주의 개념으로 보완하는 이념이에요. 사회주의라 그러니까 또 알루지 반응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기조를 가진 곳이 대표적으로 독일 그리고 북유럽 지역들,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바로 이런 사회민주주의를 합니다. 애초에 복지라는 것 자체가 사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에서 유래한 개념이 바로 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좌파든 우파든 복지에는 모두가 눈이 빈다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돼, 아이러니. 다만 생각해보면요, 이래서 생판 남보다 아는 사람끼리 틀어지면 더 무섭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면 더 살벌한 건가 싶어요. 같은 아버지를 둔 쌍둥이 형제입니다. 어머니도 같아요. 성경으로 비유하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같은 사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나 서로 못 죽여 안달인 철천지 원수가 된 거 보면 마치 같은 이슬람이면서 칼질하는 시아파 수니파를 방불케 합니다. 두 당이 갈라진 게 좌파 우파 이념 문제가 아니라 계파 갈등이었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반전인데요. 이제는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먹고 선거할 때 당에 얽매이지 않고 그 후보가 괜찮은지만 보고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런 게 민주주의지. 감사합니다. 게시탄령이었습니다.